류재복 대기자의 현장 취재일. 대법원의 정명석 총재 17년 확정 판결 대한민국 사법부에 무죄 보여준 치우. 2025년 1월 9일 오전 대법원 2부 우심 판사 상고를 기각한다 선고. 2심에 이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순간 격한 유감 느껴. 지난 1월 9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1호 법정 3명의 대법관들이 입정을 했다. 가운데 주심이 여성 판사이기에 예감이 좋지 않았다.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다면서 줄줄이 선고를 하는데 모두가 기각이었다. 주심 오경미 판사가 선고를 마치고 우측의 우심 판사 입에서 사건 번호 2024도 16761 정명석 상고를 기각한다는 말이 나왔다. 순간 머리가 띵하고 너무도 황당했다. 2심에 이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는 순간으로 아주 격한 유감을 느꼈다. 이로써 1, 2심은 물론 3심에 관여했다는 변호사들의 무능함이 또 한 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분명히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요 결과였다. 지난해 대전고등법원에서 진행된 2심 재판 말미에서 전신도 이모 씨와 피해 여성이라는 메이플과 나는 장문의 카톡 내용, 이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다면 사건 자체가 무효가 되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모자라고 할 수 있는 김도영이 스스로 이 사건은 내가 기획고소를 한 것이 맞다는 증거들을 지난해 10월 2일 2심 판결 선고 전에 대전고등법원 김병식 부장판사에게 보내자 이를 받아본 재판장은 결심 공판에서 전신도와 피해 여성이 나눈 카톡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웬일인지 무슨 이유인지 이 중요 증거들을 채택하지 않아 결국은 1심 23년에서 6년만 감형된 17년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바로 2심 때 참여한 변호사들 11명 모두가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다. 이 증거들을 어떻게 하던지 2심 재판부가 인용을 했어야 했다. 이후 사건이 상고가 되자 필자는 3심인 대법원 판결이 너무도 중요하기에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정명석 총재에게 지난해 11월 22일 사건을 취재한 기자로서 직접 편지를 써보낸 적이 있었다. 전 JMS 신도와의 카톡 대화에서 소송 이기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를 강조했던 메이플, 이 내용에 대하여 2심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라고 했지만 결국은 채택되지 않았다. 필자 반드시 대법원에서 재판 담당 출신 변호사 선임해야 강조. 김도영, 메이플, 조성현 3명, 방청석에서 선고 지켜보며 승리 미소. 그중 중요 내용으로는 1심과 2심에 참여했던 변호사들은 새로운 변호사가 선임이 되면 총재님 사건을 모른다고 반대를 하면서 자신들이 계속 선임이 돼야 한다고 하지만 대법원 상고 중인 정 총재님 재판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했던 변호사만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 그러나 2심에 참여한 변호사 1명과 능력 없는 변호사가 참여, 결국은 패배를 한 것이다. 필자로서는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취재도 안 하고 책도 출간하지 않고 파기환송도 바라지 않고 포기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2건의 중요한 증거가 있었기에 상고 기각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지만 결국은 물거품으로 끝났다. 이 같은 판결의 배경에는 또한 한편으로 JMS를 이단, 적대시하는 기성 기독교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이냥 마냥 도배질하는 언론, 방송 등 미디어에 의해 부정적으로 형성된 여론들이 종합이 되어 불법 부당한 재판으로 3심의 종착역에서 끝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1월 9일 오전 판결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들어가는 방청석 줄에는 MBC 조성현 PD, 정 총재를 고소한 메이플, 그리고 그녀를 조종한 김도영도 있었고 김도영 앞 뒤에는 그를 호위하는 건장한 청년 2명도 있었다. 아마도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듯 경호원을 데리고 다니는 듯 했다. 그 외 필자가 알고 있는 JMS 몇 명의 교인들도 보였다. 이날 특히 올겨울 들어 최고의 날씨로 영하 10도가 넘는 강추위를 무릅쓰고 달려온 전주 삼총사들도 만났는데 그들의 정 총재를 향한 신앙과 열정에는 오직 감탄뿐이었다. 그러나 상고 기각의 판결을 보면서 그들 모두는 허탈해했다. 이날 김도영은 이미 기각이 될 것을 알고 있었는 듯
법정 밖에 기자들을 대기시켜 놓은 후 판결 선고가 끝나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메이플은 아직도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서 저도 끝냈으니까 끝낼 수 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라며 제 사건은 끝났지만 계속 함께할 거다. 끝까지 이길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다는 말을 웃으며 했다. 순간 필자는 정말로 이 여자가 성범죄 피해자가 맞나? 라는 의구심이 갔다. 진실의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판사의 무지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다. 김도영, 판결 선고 후 인근에서 의기양양 기자회견 소설 늘어나. 김도영 아직도 성폭행 피해자들 많다. 횡설수설에 국민들 경악. 이 여자는 JMS 전 신도 이모와 나는 장문의 카톡에서 나는 정 목사와 성폭행을 당한 일이 없다. 사실은 돈 때문이다라고 자백을 하면서 사건을 만든, 즉 조작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피해자들 우는 발언을 볼 때는 참으로 황당했다. 이날 메이플은 또 JMS에서는 검은색이 사탄의 색이라고 해서 못 입게 했다. 그러나 2022년 한국에 올 때 특별히 검은색 옷을 입고 회견을 했고 오늘은 사건이 끝나는 날이라 같은 옷을 입었다고 카메라 앞에서 웃으며 신나게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녀가 피해자로 등장, 카메라 앞에서 떠드는 것은 분명 거짓인데도 이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국민들을 볼 때 필자는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도영 그리고 JMS를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도 함께했다. 현재 조성현은 나는 신이다 제작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돼 있지만 사건은 오리무중이다. 이 자리에서 김도영은 정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17년으로 감형된 것을 지적하면서 성폭행범이 성폭행을 했는데 증거가 30개에서 29개로 줄었다고 형량을 줄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범죄 행위로 판결해야지 증거 개수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횡설수설했다. 그는 또 현재 대전지법에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10명 피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피해자 9명이 남았는데 이 중에서 8명 정도가 충남경찰청에서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 같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는 또 정명석은 10년 옥살이를 마치고 출감 후 바로 교인들을 성폭행했다고 말했는데 이런 발언을 듣고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교단 본부 간부들,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필자는 반문하고 싶다. 이쯤 되면 김도영은 교수가 아니라 정 총재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들만 골라서 찾아다니는 일이 직업인지 묻고 싶다. 그는 또 유사한 범죄를 종식하기 위해 종교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해 처벌하는 입법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떠들면서 JMS 관계자 중 향후 처벌받아야 할 인물로 정명석의 동생인 정범석도 JMS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다. 하편에 계속 필자 양력 한국프레스센터 한국어문기자협회 사무국장 중국 길림신문 서울지국장 외신기자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 출입기자 중국 인민일보의 외판 한국판 편집인 특별 취재국장 종합일간지 일간투데이 중국 전문대기자 서울뉴스통신 중국 전문대기자 아시아타임즈 대기자 코리아데일리 대기자 국회 출입기자 등 역임 특수임무국 가유공자 중국 칭다오비나이 대학 명의학장 저서 4.27과 김대중 국민을 살리는 마지막 선택 2019 특명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2024 정명석 그는 무죄다. 왜? 2024 제44회 일북문학상 수상소설 특명 현재 유튜브 정경시사 포커스TV 대표